혹시 캠핑을 가셔서 텐트에 팩을 박으신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가구를 조립하느라 망치질을 몇 번을 하셨을 뿐인데 팔꿈치가 찌릿하게 아프셨던 적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를 쉽게 말하면 이 망치질 엘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정식 병명은 아니지만 망치질 후에 팔꿈치의 힘줄에 무리가 오면서 생기는 통증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그런가 보다, 또는 오랜만에 손에 힘을 줘서 뻐근한 거겠지,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생각보다도 며칠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계속 불편합니다. 텀블러나 생수병 하나 드는 것조차도 팔꿈치가 시큰하고 장바구니를 들 때도 아프고 문고리를 돌리거나 수건을 짜는 동작을 하시는데도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자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게 단순히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생기는 근육통인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엘보가 온 건지 말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치질이나 반복적인 손 사용 후에 생기는 이 팔꿈치 통증이 단순한 근육 통증인지 또는 병원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하는 엘보 통증인지 집에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으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길, 건강로드 두팔로의 정형외과 전문의 하승주 원장입니다. 우리가 진료실에서 팔꿈치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테니스를 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왜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 저는 골프도 안 치는데 골프 엘보가 올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름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니까 운동선수한테만 생기는 병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팔꿈치 엘보는 특정 운동을 해야만 생기는 병이 아니고 손목과 이 손을 반복해서 많이 쓰는 분들한테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캠핑장에서 이 텐트팩을 박다가 생긴 팔꿈치 통증도 쉽게 말하면 망치질 엘보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망치질을 할 때처럼 이 손에 힘을 꽉 주는 동작도 그렇고 장바구니를 든다든지 병뚜껑을 돌린다든지 수건을 짜는 동작,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오래 쓰는 동작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 손에 힘을 꽉 주고 손목을 비틀거나 버티는 동작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부담이 팔꿈치 주변 힘줄에 계속 쌓이게 되면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팔꿈치가 아프다고 해서 꼭 팔꿈치 뼈 자체가 아픈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팔꿈치 뼈에 붙어 있는 힘줄, 쉽게 말하면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의 끝부분에 무리가 쌓이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망치를 잡을 때 손에 힘을 꽉 주고 또 내려칠 때 손목이 흔들리지 않게 버텨야 되죠. 이때 손목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팔꿈치 쪽 힘줄을 계속 잡아당깁니다.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는데요. 이런 동작이 반복이 되면은 힘줄에 아주 작은 손상이 생기거나 과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힘줄이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무리했다는 느낌 정도일 수는 있는데 아픈데도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은 회복되기 전에 또 자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닦지가 않기도 전에 계속 긁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가라앉을 통증이었는데 계속 건드리면 오래가고 나중에는 만성 통증처럼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저 질문이 있는데 내기 삼아 팔씨름 같은 걸 많이들 하시는데 팔씨름은 이렇게 손목을 꺾고 버티는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엘보가 다칠 수도 있나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손을 강하게 쥐인 상태에서 버티는 힘이 들어갔을 때 팔꿈치의 근육 힘줄들이 버텨주질 못하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팔씨름을 하거나 강하게 쥐게 되면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죠. 회복이 안 된 채로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결국은 힘줄이 손상이 돼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씨름을 장난 삼아서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힘줄의 손상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팔씨름 내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제 통증이 단순 근육통인지 엘보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딱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팔꿈치 바깥쪽이나 안쪽에 튀어나온 뼈 주변을 눌렀을 때 혹 하고 아픈 부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뻐근한 게 아니라 특정 지점을 눌렀을 때 여기요 하고서는 정확히 아픈 곳이 잡힌다면 힘줄 쪽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건을 들거나 손목을 사용하는데
통증이 올라오는지 보셔야 합니다. 텀블러나 생수병, 장바구니처럼 손으로 쥐고 드는 동작을 하셨을 때 팔꿈치가 찌릿하거나 힘이 빠진다면 엘보 쪽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며칠 동안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동작을 하시게 되면 다시 아파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근육통은 보통 쉬시면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엘보 통증은 조금 괜찮아졌다가도 물건을 들거나 손목을 쓰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쥐고 들고 비틀고 버틸 때 이 팔꿈치가 아프다 이러면 단순히 근육이 뭉쳤나 보다는 팔꿈치 힘줄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집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는 아픈 동작을 줄이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이거를 제일 못 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쉬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집에서는 장바구니를 들고 회사에서는 마우스를 계속 사용하시고 주말에는 또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세요. 이러면 팔꿈치는 쉴 틈이 없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망치질처럼 손에 힘을 많이 주는 동작,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손목을 비트는 동작, 오랫동안 마우스를 잡고 있는 동작을 잠시 동안 줄여주셔야 합니다. 보호대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팔꿈치 보조대는 주변 힘줄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손목 사용이 통증을 계속 자극한다면 손목을 같이 쉬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팔꿈치 보호대나 손목 보조기를 상태에 맞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망치질을 하고 바로 아프거나 갑자기 욱신거리고 열감이 있는 것 같다면 냉찜질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픈 지 굉장히 오래됐고 뻣뻣하고 묵직한 느낌이 더 크다면 따뜻한 찜질이 더 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찜질은 보조적인 관리일 뿐이지 통증을 계속 만드는 동작을 줄이는 것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매우 중요한데요. 팔을 앞으로 쭉 펴고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천천히 아래로 당겨 보세요. 이때 팔꿈치 바깥쪽이나 팔뚝 쪽이 은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당긴다, 조금 뻐근하다 이 정도 느낌에서 천천히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는데도 통증이 확 올라오거나 하고 나서 더 욱신거리거나 다음날 더 아프시다면 내 팔꿈치 상태에 비해 자극이 강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럴 때는 무리해서 계속 하시지 마시고 진료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병원에는 언제 가셔야 할까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주 이상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텀블러 하나를 들거나 생수병 하나 드는 것도 팔꿈치가 시큰해서 불편하다고 느껴졌을 때, 세 번째는 손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드실 때 자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는 문고리를 돌리거나 수건을 짤 때 손목을 비트는 동작에서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 근육통으로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힘줄 상태를 확인하고 염증이나 손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혹시 다른 문제가 같이 있는지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치료는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휴식과 약물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보조기나 스트레칭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추가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힘줄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팔꿈치 통증이 수술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상태에 맞게 치료 방향을 잡으면 비수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참으면 낫겠지 하면서 계속 쓰시는 겁니다. 팔꿈치 엘보는 무조건 안 쓰면 바로 낫는 병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덜 자극하면서 회복 시간을 잘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망치질 후에 팔꿈치가 아프거나 반복적으로 손을 쓴 뒤에 팔꿈치 통증이 생겼다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누르면 정확히 아픈 지점이 있는지, 그리고 물건을 쥐고 들 때 통증이 올라오는지, 마지막으로 며칠 동안 쉬어도 같은 동작에서 다시 아픈지,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신다면 팔꿈치 힘줄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계속 쓰지 마시고 아픈 동작을 줄이시고 상황에 따라서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활용해 보시고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2주 이상 계속 통증이 생기거나 가벼운 물건도 들기 힘들 정도라면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팔꿈치 통증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라고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회복 기간과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 팔과 두 발을 되찾는 그날까지 건강로드 두 팔로가 건강의 이정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로드 두 팔로의 하승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